자, 일단 시험지에서는 6번하고 19번 볼 거예요. 역시 잘 들어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 하나가 압도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반 애들이 막 전멸하다시피 한 문제는 없었고요. 이 6번도 6번하고 19번이 우리 반 애들이 한 절반 정도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인 거야. 나머지들은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틀렸기 때문에 6번하고 19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틀린 사람은 나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사인 n 세타.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를 갖다 내가 규민이 거 답이 처음에 맞는 줄 알고 동그라미 쳤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자, 6번 답이 0인데 세타라는 오답이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규민이가 세타라고 썼는데 난 당연히 그게 0인 줄 알았어. 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서 다른 애들이 자꾸 세타가 답이 있길래 이상하다고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규민이가 0이 아니라 세타로 쓴 거야. 아쉽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는 n 제곱을 갖다가 두 개로 쪼개. 그래서 이걸 n 곱하기 n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얘는 이미 끝났지 얼마야? 1. 자, 그러면은 이 뒷부분 n분의 사인 n 세타만 해결이 되면 되지. 맞아? 자, 그런데 사인 n 세타는 n이 얼마든지 간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냐? 마이너스 1 이상 1이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맞아? 그럼 얘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n, n, n. 이거 몇 수렴? 얘는 몇 수렴? 0. 그치? 자, 그러니까는 요 녀석이 0수렴이야. 1 곱하기 0은? 0. 자, 실제로 무한분의 사인이나 무한분의 코사인이 간간히 나옵니다. 오케이, 0이에요. 무한분의 사인이나 무한분의 코사인은 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계열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하는 x 사인 x분의 1이 어떻게 될까? 얘도 0입니다. x분의 1이 어떻게 해요? 막 무한대 되잖아요. 각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사인 어차피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오케이. 거기다 0 곱하면 어차피 왼쪽도 0수렴, 오른쪽도 0수렴입니다. 이래니 요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앞에 x를 갖다가 몇 제곱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두 문제가 물어보냐,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이런 문제도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그것도 좀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나는 20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낸 건데 20번은 별로 안 틀렸어. 19번은 우리가 마필교과에서 봤던 문제거든요. 숫자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0, 7, 41. 이게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지 이게. t가 0에서 41 사이라고 하는 게. 자, 거기서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15x 플러스 5. 자, 요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얘하고 y는 t하고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x좌표 ft, t 가장 큰 x좌표 ft 그 다음에 가장 작은 x좌표 gt. 자, 요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로 ht 라고 하는 함수를 t 곱하기 ft 빼기 gt.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 원하는 건 h 프라임 오다. 자, 이게 무슨 관계였냐면
범위를 갖다가 제한하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극소 이후로다가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은 이 ft가 이 y는 하고 나와 있는 3차 함수의 역함수. 오케이. 극소 이전으로 범위 제한을 하게 되면 이 gt도 역함수.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요거 미분을 할 때 들어갈 게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곱미분을 통해서 h 프라임 t는 ft 빼기 gt 하고 더하기 t f 프라임 t 빼기 g 프라임 t. 자, 이 상태에다가 이제 t 자리에 이제 5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작은 여기다가 는 5 해가지고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는 5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자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x로 묶어주면서 인수분해가 3, 5, 15 여기다 마이너스 x만 한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지? 는 0.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근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5. 가운데 0이 들어갔고 제일 큰 근이 3이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된 거냐면 얘가 3입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예요. 효과의 답득?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FGH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걸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를 갖다가 뭐 PX라고 할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 P 프라임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뭐야? 역함수 미분법이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 P 프라임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P 프라임 X를 하자면 3x 제곱에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서 p 프라임 5를 하자라고 하면 얼마냐 이게? 75 더하기 5, 4, 20 빼기 15 그럼 80 맞냐? 계산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p 프라임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은 이상해? 마이너스 P'랑 5랑 3이랑 P'랑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p 프라임 3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야. 뭐하고 있지 내가? p 프라임 3이랑 p 프라임 마이너스로 구해야지. p 프라임 3을 하면 27 플러스 4, 3, 12 빼기 15 하면 24? 자, 그 다음에 p 프라임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그게 75 빼기 20 빼기 15. 자, 그럼 이게 40. 자, 그러면은 계산으로 돌아와서 h 프라임 5는 3 마법을 5에서 8에다가 5 곱하기 그 다음에 역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24분의 1 빼기 40분의 1. 자, 요렇게 만들어졌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8 더하기 24분의 5하고 마이너스 8분의 1로 하는 게 다시 통분계산이 편해 보여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24분의로 바꾸면 아우 싫어. 8 곱하기 24 더하기 5 빼기 3이냐? 맞니? 네. 그러면 5 빼기 3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5 빼기 3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2 그럼 약분 한번 해서 12분의 12 곱하기 8이면 나타날 말이지. 12 곱하기 8 하면 96 더하기 1 그러면은 12분의 97. 자, 이게 약분이 되냐? 그래서 답이 12분의 57.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19번까지 해설을 해봤습니다. 기억하겠지만 맞불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했던 거 같지, 그지? 정훈이 어때? 네? 이거 했던 문제 맞지? 네. 정훈이 이거 맞았나? 아, 틀렸어요. 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붙여서 다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 숙제로 나갔던 부분에서 자, 어디를 먼저 할까? 확통 연계 유형? 영화에 나올 수 있어요. 외모 나와요? 니네 2학년 때 확통인데? 모두 했나? 아 근데 약간 뭔가 대응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못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수능에도 이런 거 나와요? 나머지 수능에 모르겠냐? 그냥 항상 다른데. 이게 조은혁 때문에. 옛날에는 유행했던 유형입니다. 뭐?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다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죠. 자, 확통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적분의 확통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순열 조합은 섞여도 되는데 확통은 섞이면 안 돼. 납득?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광 내신에는 섞일 수 있지. 빌드업인데 약간 이거. 니네는 2학년 때 다 확통을 했잖아. 송정쌤이 빌드업한 거 아니야? 근데 손님께서 우리 이야기도 확보하는 것도 모를 것 같아. 아 근데 니네 학교 말고 전에 어디 다른 학교에서 1학기에 확통이랑 수능 같이 나가잖아. 1학기 확통이랑 수능을 같이 나가는데 그 1학기 중간고사에 2학정리까지 보는 학교였어. 2학정리.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너희들처럼 1년 커리로 확통을 나가면 중간고사 2학정리까지 보통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한 학기 커리로 하면 중간고사에 분명히 이제 2학정리랑 확률까지 이제 들어가. 확률 덧셈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보는 학교였는데 문제는 수원이 수열이 기말범위잖아. 중간범위가 아니잖아. 근데 확통 문제 시그마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험 보기 전에 논란이 좀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는 시그마의 내용을 갖다 해설을 해놨어. 그런다고 그렇게 내도 돼? 아니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시그마에 대한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거든. 시그마의 의미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이리저리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2항 정리가 이제 NCR 모양이잖아. 그 NCR 모양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갖다 역수로 만들어 놔가지고 부음을 쓰라는 문제였던 거야. 문제 족같지 아주. 아무튼 학교가 어디예요? 학교가 어디예요? 학교가 어디였냐? 거기가 청원고? 처음으로 노원구에 있어. 강남쌤이 강남 국민청원. 맞아 방면에서 강의는 청원고 청원여고 메가? 아 맞아. 러셀에서 청원 재연고 청원여고 재여고. 그냥 스토커네. 청원고, 재연고가 그 노원구 중에서 나름. 유정이비도 그 하나 학교야. 쓰나 맞아. 그건 봤어. 비슷해. 근데 역시 그 동네는 대진구하고 서라벌구가 선화벌고요? 학교 이름이 왜 선화벌고? 나도 잘 모르겠어. 노원도 시내가 사는 데 아니야? 원래 서라벌은 경주에 있는 이름이죠. 노원 거 아니야? 난 중간 좀 북쪽에서 사는 거 아니야? 노원구면은 대박 오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지. 얘네 북쪽에 살아가지고 서울. 확실히 지금 아프리카 생각 자, 요 문제를 갖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서 보고 이 AN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이게 이항정리 상황이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항정리는 기본 컨셉이 뭐냐면 뭔가의 전개식이야. 전개식.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는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에 x에 뭐가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가끔 숫자가 두 개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식에 a는 얼마, b는 얼마가 들어가냐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x에 몇이 들어간 걸로 보이냐? 그렇지, 이 x에 5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5분의 1이 안 곱해지고 한 개 곱해지고 두 개 곱해지고 이렇게 n개 곱해지고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을 실제로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양을 알아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한테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은 5분의 6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역수를 만들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6분의 5의 n제곱. 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는 역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역수를 안 하면 이게 수렴 범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2, 3, 3에도 등비가 1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로 해서 수렴 범위 안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얘는 1-6분의 5 분의 6분의 5로 마무리 끝.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확통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합니까? 누군가의 전개식? 그러니까 보통 등비수열 형태로 정리될 거라고 믿고 문제를 해결해도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센의 삼각치환적분법. 난 C단계 질문 많이 나올 줄 알고 C단계 되게 열심히 미리 풀어놨는데 개별 질문으로 처리해줄게요. 자 삼각 치환 적분법. 자, 어떤 구조를 갖다 이해되냐? 제일 처음에 뭘 이해했어야 되냐면 역치환이라는 걸 이해했어야 된다고 그랬지? 기억들 나냐? 역치환. 역치환의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 극한을 쓰는 것 중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 언제 써먹어? t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써먹지. 기억들 나? 그건 보통 스쿨에서 많이 써먹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치환은 복잡하게 생긴 걸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치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오케이. 멀쩡한 녀석을 갖다가 일부러 복잡한 모양으로 치환하는 걸 갖다가 역치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삼각함수의 적분을 하기 전에도 문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였더라? y는 1마 코사인 x 분의 사인 x 같은 녀석에 대한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경우. 미분을 쓰지 않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보통 1로 많이 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x를 코사인 세타로 y를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그렇게 치환한 입장에서 얘를 갖다가 m이라고 좀 바꿨으면 m의 1-x는 y, 자 요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뭐냐? 얘가 직선 원 교점 발생하는 범위, 교점이 발생하게 하는 기울기 범위, 물론 부반대로.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하는 구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원래 원이랑 관계가 많이 있다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각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 걸 언제 어떻게 쓰냐?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녀석은 그냥 원넓이로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냥 이 녀석이랑 원넓이로 하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이걸 그냥 적분법으로 하자라고 하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기면 루트를 포함해서 전체를 t로 치환을 하잖아, 그지? 맞아?
그럼 그걸 갖다가 t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t를 다시 루트 얘를 미분하면 2t dt가 마이너스 2x dx 자 요렇게 되는데 오케이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뭐냐 얘를 인테그랄 머시갱이 이제 바꿔줬을 거야 치환을 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t로 바뀌었는데 그럼 dx가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x분의 t dt 자 이렇게 돼야 돼 이거 dx야 dt 오케이 그럼 문제가 뭐냐 x가 안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그 x를 사라지게 하려면 다시 여기서 x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t제곱 해가지고 x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을 해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뱅글뱅글 돌고 이제 미분은 적분은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 자 그럼 이때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여기서 x를 r 사인 세타 요렇게 치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dx가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오케이 자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r이 루트를 풀고 나오게 되고 루트 안에 1마 사인 제곱 세타 자 그 다음에 dx가 다시 r 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렇게 되잖아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r제곱 바깥으로 내보내고 ab는 아니겠지 뭔가 숫자가 바뀌었겠지 그지? 자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뭐가 됐어? 코사인 세타가 됐잖아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얘가 다시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자 이렇게 바뀌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2분의 1뿔 코사인 2세타 요렇게 바꿔서 마저 적분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원넓이를 이용해 훨씬 빠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냐 a부터 b까지라고 한 다음에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분자가 치환을 갖다 커버를 못해주는 분자가 올라가 있는 경우지 오케이 그러니까 속미분 같은 게 달려있으면 그냥 일반 치환을 하면 돼 원래 이해되니? 그 뜻? 받쳐줄 수 있는 분자가 있으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분자 모양이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삼각치환 적분을 이용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부터 b까지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자 이 구조야 자 요 경우에는 x를 갖다가 뭐로 치환 a가 똑같이 쓰였냐? 그럼 너도 r로 하자 그럼 x를 r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dx는 r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오케이 자 아래 끄디끝 조절되어 있을 것이고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r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dx가 r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 자 요렇게 되어 있을 건데 맞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거기서 1뿔 탄젠트 제곱이 뭐가 되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딱 약분돼 가지고 얘가 머시갱이부터 머시갱이까지 r분의 1 d세타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역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치환적분법을 할 때 굳이 1대1 대응 같은 거 안 따지거든 오케이 1대1 대응 같은 거 안 따지는데 역치환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 베이스가 역함수랑 마찬가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이해되니? 문제가 원하는 정적분 구간에 1대1 대응이 안 맞으면 이 녀석은 역치환을 못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가 정적분 구간을 줄 때 애초에 이걸 역치환을 바라고 내는 문제는 1대1 대응이 맞도록 구간을 줄 거란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거기서 여기 이제 아래 끝, 위 끝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데 자 이제 요렇게 치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하고 B는 이제 요로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그걸로 사인 세타
만족하는 세타 중에 제일 쉬운 걸 찾아. 제일 쉬운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양수로 넣으면 다 1, 4분의 찾으라는 얘기고. 이해되니? 자, 그런 식으로 찾으면 그 범위 안에 대부분 1대1 대응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답들? 오케이. 자, 그래서 역치환을 할 때는 1대1 대응을 확인을 해야 된다, 원래. 그래서 삼각치환적분법에서는 1대1 대응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얘를 만족하는 세타는 실수 접으면 무한계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구간 내 1대1 대응이 맞는 범위 안에서 이 바뀐 아래 끝, 위 끝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삼각치환 접근법이다. 자, 그러면 숫자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 1161. 잠깐만. 진우가 못 푼 게 몇 번이야? 아 저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안 푼 거야? 까먹고 못 풀었습니다. 뭐라고? 까먹고. 까먹고 못 풀었어? 여기 숙제였죠? 응? 여기 숙제였죠? 숙제였어요. 자, 자, 1161번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몇부터냐?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루트 16-x제곱 분의 1-x dx.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붙어있는 1대분의 이게 일반적인 치하적분법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오케이. 여기 만약에 분자에 1이 없고 그냥 -x만 있었잖아? 오케이. 그리고 얘는 치하적분법이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런데 얘가 앞에 1이 붙어있는 것 때문에 치환적분법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삼각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에 요렇게 제곱수 빼기 x제곱. 제곱수가 아니라도 이제 제곱수로 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6 같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8 같은 수가 있어도 2루트 2의 제곱으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럼 여기서 x를 갖다가 4 사인 세타. 자, 요렇게 치환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갖다 미분하면 dx는 4 코사인 세타 d 세타. 얘는 좀 의도적으로 쉽게 풀리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아래 끝, 위 끝 만드는 방법도 볼게요. 자, 여기 0 들어가면 사인 세타가 0이지. 사인 세타 0 넣으면 제일 쉬운 각을 생각을 해. 그렇지. 0. 자, 여기다 2가 들어가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지.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제일 쉬운 각을 생각해. 그래서 이거 6분의 파이. 그러면 0에서 6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x는 4 사인 세타가 1대1 등이라고. 이해되니? 제일 쉬운 각 1, 3분의 찾으면 1대1 등이 맞게 떨어지게 돼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다 6분의 5파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6분의 5파이에도 맞는 말이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1대1 등이 안 맞아서. 이해돼요? 6분의 파이에도 6분의 5파이 사이에 1대1 등이 안 맞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바꿔준 다음에 자, 루트 16 마이너스 16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x가 1마 4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x가 4 코사인 세타 하고 여기 d 세타. 자,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분모 쪽이 0에서 6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도 양수니까 4 코사인 세타로 딱 나오게 되잖아. 맞니? 맞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약분 떨어지니까 실제로 적분을 얘만 하면 되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는 1적분하기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분의 코사인으로 나오니까 부호 뒤집고 4 코사인 세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오케이. 그럼 세타 쪽은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고 코사인 쪽은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에서 1 빼면 정리 안 돼. 자, 요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값을 구하시고 답이 거지같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삼각치환 접근법 정리를 해봤고요. 자, 나머지 문제별로 질문하고 싶은 건 개별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중앙서 범위. 저번 시간에 본 거랑 비슷하게. 20문제예요. 20문제야. 준범아 요거 좀 꺼줘.